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AI 에이전트 챗봇이다. 책의 공동 저자로서 저자 특강을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GPT-S 챗봇 제작의 한 챕터를 맡아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연구소 최재향이고요.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스터는 보셨죠? 네, 홍보 포스터 보시고 이 글은 제가 글보다는 영상으로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것이 AI 에이전트 챗봇이다의 공동 저자, GPT즈 제작 챕터를 맡은 최재현입니다. AI 챗봇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이 손쉽게 AI 챗봇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가능성. 지금 여러분이 시작할 차례입니다. 네. 그러면 목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GPT-S 챗봇인가? 그리고 GPT-S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GPT-S의 챗봇 제작 실습을 보여드리고 GPT-S의 챗봇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리고 GPT-S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GPT-S 챗봇인가?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디지털 파트너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민이 있을 때 고민 상담 대화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챗봇과 GPTS의 챗봇의 차이점은 뭘까? 기존 챗봇은 미리 정해진 답변만 제공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또 복잡한 질문을 하면 이해를 못해서 챗봇 역할을 못했죠. 그런데 우리 GPTS의 챗봇은 복잡한 질문을 맥락을 잘 파악을 해서 좋은 새로운 원하는 답변을 생성해 주고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으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우리 GPT-S 챗봇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여행 정보 제공을 해주는 챗봇과 건강에 대한 관리 팁을 알려주는 챗봇, 또 글쓰기 및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챗봇, 또 교육, 수학, 영어, 역사 등 교육 분야를 알려준 챗봇, 또 이미지나 또 로고를 제작해주는 챗봇,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 및 개인의 비서 역할을 똑똑히 하는 챗봇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GPT 챗봇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역할을 알려주고 제일 중요한 지침을 설정하고 또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한히 테스트를 해서 개선을 해야지 완벽한 챗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챗봇 설계 알아볼게요. 일단은 무엇을 원하는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역할을 주고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설정하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대화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전문가적인지 아니면 친근하게인지 아니면 유머스럽게 할 것인지 대화 톤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챗봇을 직접 실습을 할 건데 우리 쉽게 코딩 없이 챗봇을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와 실용성을 갖춘 실습으로 자신감을 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GPT-S 챗봇 제작 실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열면 왼쪽에는 내가 만든 챗봇이 있어요. 저는 챗봇을 무한히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하단에 내가 만든 챗봇 하단에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서 우리 나만의 GPT-S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 GPT가 있고 또 플러스 만들기가 있어요. 일단 내 GPT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GPT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 아래는 내가 만든 GPT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GPT 만들기를 눌러서 챗봇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옆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GPT-S 챗봇 구성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왼쪽에 생성 화면이 보이고 오른쪽에 구성 화면이 보입니다. 생성에서는 이름과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 프롬프트 창에 만들고 싶은 GPT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기 있는 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행 가이드 챗봇을 만들고 싶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을 떠나실 여행 가이드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정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은 제가 정해도 됩니다. 나는 여행 가이드로 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로고 프로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고가 만들어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이 로고에 비행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했더니 비행기가 들어간 로고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기에서 이름, 로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구성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설명을 무슨 챗봇인지 설명을 입력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침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스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 대화 스타터도 예시로 넣어줍니다. 저는 지침을 자동으로 영어로 된 거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해서 챗GPT 도움을 받아서 우리 지침을 만들 건데 지침 만드는데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화 스타터도 내가 어떤 말을 대화로 시작할지 좀 막연해서 챗GPT한테 그러면 이 여행 가이드봇에 대화 스타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또들이 4개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웹컴 3개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 이 이미지 생성에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과 내 챗봇의 이름과 로고와 대화 4개의 스타터, 대화 스타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떠나고 싶은가요? 원하는 여행 목적지나 테마를 알려주시면 추천드릴게요. 라고 질문을 넣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 뭐뭐뭐뭐 이렇게 추천을 드린대요. 그럼 저는 꿈의 로망인 스위스를 가고 싶어요. 스위스 했더니 스위스에 대한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면 상단 오른쪽에 만들기를 클릭하면 나만의 챗봇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GPT 공유를 하는데 나만 볼 것인지 아니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만 볼 것인지 아니면 GPT 스토어에 개방할 것인지를 체크해서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챗봇이 완성됩니다. 우리 GPT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게 이렇게 저는 트래블 가이드 여행 가이드봇이란 챗봇을 완성했습니다. 보시죠? 로고와 챗봇 이름과 설명과 4개의 대화 스타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연할 때는 여기 대화 스타터 4개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넣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교통, 숙박. 그랬더니 이렇게 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를 추천하나요? 이렇게 했더니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제가 또 100만 원의 예상 금액으로 비행기 예약과 숙소까지 도쿠시마 여행 계획을 세워줘 했더니 도쿠시마로 넣었는데도 오타도 잘 알아듣고 했습니다. 제가 도쿠시마로 여행을 갈 생각이어서 한번 해봤는데 여기 예약 링크 보이시죠? 예약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약 링크가 열리면서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는 날짜와 오늘 날짜 검색하기 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면 됩니다. 최저가로 나오게 돼서 뭐 40만 원대, 70만 원대가 있지만 20만 원대로 최저가를 안내해주고 있어서 예약을 했더니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기 바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GPT의 챗봇이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대화, 맥락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챗봇 구조를 단순화하여 성능을 개선시키면 됩니다. 한번
우리 극복 방법을 알아볼게요. 구체적인 명확한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기존 프롬프트는 어땠냐면 사용자가 제주도 맛집과 관광지를 물으면 답변하세요 했어요. 근데 개선된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제주도 맛집을 묻고 추가로 관광지를 물으면 맛집을 먼저 소개한 뒤 근처 관광지를 순서대로 추천하세요 라고 개선된 프롬프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 관련 질문에 답변하세요. 기존 프롬프트가 그랬다면 개선된 프롬프트는 건강 관련 질문에 답변할 때는 일반적인 조언만 하고 필요시 의사를 방문하라고 안내하세요 했더니 개선된 응답은 감기약을 먹고 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개선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챗봇 구조를 단순화하여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복잡한 요청을 하면 개별 질문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과 근처 맛집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복잡하게 했죠. 그럼 단순화된 응답 보면은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맛집은 한옥카페 뭐뭐를 추천합니다. 했죠. 구조된 단순화 팁은 질문이 복잡하면 첫 번째 질문만 답변을 유도하고 먼저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맛집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단계별 응답 제공으로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을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의도 명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거 보겠습니다. 사용자 질문에 대답하기 전 질문의 주요 의도를 파악하세요. 우리 다양한 상황을 포함할 때 반품 절차를 안내할 때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함께 안내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챗봇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겠지요? 꾸준히 테스트와 개선을 통해서 향상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복 테스트 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응답의 품질을 확인하고요.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사용자들이 경험한 문제를 기반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핵심만 전달합니다. 그러면 GPT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죠? 꾸준히 테스트와 개선을 향상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 맥락 2의 능력 강화를 시켜주는데 우리 사용자가 지난주에 추천받은 영화 제목이 뭐였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챗봇이 지난주에 제가 추천한 영화는 인셉션입니다. 혹시 비슷한 장르의 다른 영화도 추천해 드릴까요? 또 다른 감정인식 대응에도 또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오늘 너무 지쳤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봇은 오늘 정말 고생하셨네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또 맞춤형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지난번 한식당 추천 받았는데 이번에는 중식을 드셔보는 건 어때요? 홍대에 있는 뭐뭐 중식당을 추천합니다라고 맞춤의 대화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에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서 챗봇이 미칠 영향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간단한 증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죠.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미래의 챗봇 개선된 건 보면은 개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제안해 줍니다.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최근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로를 줄이는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 챗봇은 최근 수면 시간이 부족하셨네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을 들고요. 낮에는 20분 정도의 산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내 최근 건강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 챗봇이 개인화된 답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분야에서 챗봇이 미칠 영향을 보겠습니다. 교육 쪽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업무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현재
문제풀이 및 간단한 개념 설명은 현재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의 해를 구해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x는 2라고 나와요. 미래에는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맞춘 개인화된 교육을 제시해 줍니다. 사용자가 삼각형의 내각을 배우고 싶은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선된 챗봇은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배워볼까 하면서 대화를 이뤄나가서 학습이 재미있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분야에서도 우리 챗봇이 여행자를 위한 완벽한 비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여행지 추천, 예시로는 제주도에서 추천할 만한 관광지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입니다. 미래에는 실시간 일정 변경과 예약 관리 개인화된 추천도 제공해줍니다. 예시로 사용자가 제 비행기가 2시간 연착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GPT-3 미래 버전은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렌트카 예약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추가로 공항 근처 카페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점점점 개선되고 나아지는 답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챗봇이 미칠 영향 보면은 GPTS 챗봇은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발전합니다. 현재 자주 묻는 질문 응답 예시 들어보면은 배송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시장 분석과 전략 추천도 해주고요. 사용자가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했더니 GPTS 미래 버전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알려주면서 20대 타겟의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효과적일 거라고 그럼 다음 콘텐츠는 뭐뭐뭐 콘텐츠 전략이라고 제안까지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동반자의 챗봇을 보여드릴게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진 챗봇입니다. 오늘 정말 우울해요 했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친구가 되어주죠. 또 전문 상담 분야에서는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 분야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투자 상품의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했더니 뭐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점점점점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GPTS의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발전 방향은 더 정교해지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어지고 사용자 맞춤형 대화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역할은 헬스케어는 교육, 여행, 비즈니스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미래 활용 사례로는 감정 동반자라든가 전문 상담, 환경보호 챗봇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끔 우리 챗봇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GPTS 챗봇 제작을 특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챗봇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리고 이를 더 빠르게 하고 또 쉽게 처리하게 만들고 새로운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업무 시간을 절약해줬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몇 가지 마쳤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맞추고 제가 만든 GPT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트래블 가이드 봇이라고 여행 가이드 봇 있죠? 제가 만든 것을 한번 제가 도쿠시마 여행 간다고 해봤어요. 했더니 이 예약을 링크를 주면서 예약을 하라고 하고 숙박도 링크를 주면서 예약을 해서 최저가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는 챗봇, 여행자 챗봇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즐겁고 유익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네, 가지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몇 가지 네. 저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중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그 트래블 가이드 챗봇 한번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지금 도쿠시마 우리 그 워크숍 가거든요. 우리 AI 영상 제작 연구소에서
AI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일본의 도쿠시마로 여행을 갑니다. 네. 여행 겸 워크숍이죠. 네. 지금 가봤자 시골이라서 여행할 건 없어요. 네,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워크숍. 네. 가니까 호텔비도 싸고 비행기 표도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쌉니다. 호텔비도 훨씬 싸고 음식도 값도 싸고 또 한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라서 한국 사람들로 합니다. 네, 거기를 이제 워크숍을 갑니다. AI 영상 제작 연구소에서 AI 영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 아니면 AI 영화 감독님들, 이분들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러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드릴 건데, 15일 날, 12월 15일 날, 우리 출판 기념회에 나는 못 온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다가 1번 적어 1번. 15일 날 못 온다, 그 출판 기념회 못 온다 하시는 분들 1번. 자,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 그, 이제 서평단 신청도 안 했다. 네, 서평단 신청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 네, 저한테 또 1번 적어주세요. 나는 서평단 신청도 안 했다, 1번. 네, 좋아요. 네. 자, 지금 이분들은 개인 카톡을 주세요. 개인 카톡을 주시면 제가 yes24 URL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URL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교보문고 사면 안 되냐 그러는데 예스24에서 판매가 되지만 거기서 점수가 떠요. 네, 지금 1000몇 점 됐거든요. 네. 우리 김진경 최재양 작가님 한번 예스24 가서 지금 쓴 책 이것이 AI 에이전트 챗봇이다. 네.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봐주세요. 네. 봐서 보시고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예스24 URL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문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서평단으로 초대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평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혜택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님, 37DNL은 뭐예요? 자, 김진수 교수님이 한번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네, 37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예스24에서 지금 이 책이 몇 위냐, 이거를 보고 싶다니까요. 경영 부분 37위. 네. 자, 그 책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사도 15, 되죠? 변원주님, 교문고 안 된다니까요. 예스24로 하셔야